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조선일보 오피니언에 올라온 글인데요. 카페 2040 욕조 있는 집으로 이사한 날, 이런 글인데 곽아람 문화부 차장이 쓴 글인데요. 현실을 관철하는 실화입니다. 그래서 이 글이 감동이 돼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읽어드립니다. 오래된 샌들이 빗물에 아작났다고 친구가 말했다. 발이 부르트도록 집을 보러 다녔단다. 40대 초반으로 35세 직장부에 상경한 그는 저축과 대출을 바탕으로 서울에 자그마한 아파트 하나를 마련하는 게 소원이다. 고달픈 원룸살이를 벗어나고 싶어서다. 6.17 대책 전부터 이미 아비규환이었다. 계약금을 넣으려는 순간 돈을 먼저 넣은 매수자가 집을 낚아챘다. 그는 임장도 하지 않고 계약금부터 쏘라니 이상한 서울이라 한탄했다. 6.17 이후론 염두에 뒀던 집이 2억 3억씩 올랐다. 매물도 잠겼다. 전세 사는 원룸은 월세 전환이 시작됐다. 지난달 28일 그나마 마음에 드는 집을 다시 찾았다. 계약금 계좌를 받은 직후 중개소에서 수차례 전화가 걸려왔다. 일하느라 못 받자 문자가 왔다. 집주인이 입금하지 말라고 합니다. 양도세 때문에 안 되겠다 하네요. 그는 다주택자에게 적폐 프레임을 씌울지언정 양도세라도 열어줘야지. 나라도 그렇게 세금 많이 내라면 안 팔겠다. 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소셜미디어에 적었다. 대학 때 읽은 책에 레닌의 정권 유지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세금과 인플레이션으로 중산층을 무너뜨려 노력으로 계층 상승이 불가한 사회를 만든 뒤 빈민층이 부자를 혐오하게 만들고 정부를 지지하게 만드는 것이라 했다. 요즘 들어 부쩍 그 이야기가 생각난다. 낙향을 고민하며 그는 묻는다. 원룸서 벗어나 방 2개, 거실 하나를 갖고 싶은 게 그렇게 큰 욕심이냐고. 사람이 살다 보면 욕조도 갖고 싶고 베란다도 필요하고 방이랑 거실도 분리하고 싶은 거 아니냐고. 나 역시 촌년이다. 대학 입학하며 서울에 왔다. 12년간 원룸살이 했다. 봉천동 원룸에 살았던 대학 4년간 가장 아쉬운 것은 베란다였다. 방 안에 널어놓은 빨래는 쉬 마르지 않고 퀴퀴한 냄새를 풍겼다. 공동 세탁기를 사용했다. 취직하고 직장 근처로 이사했을 때 월세 부담이 컸음에도 베란다 딸린 원룸을 얻었다. 세탁기를 샀고 베란다에 놓았다. 하고 싶을 때 빨래했고 베란다에 말렸다. 청정한 햇살에 빨래가 마를 때마다 인생도 청결해진 것 같았다. 8년 후 강북의 작은 아파트 전세를 얻었다. 이번엔 욕조를 가지고 싶었다. 집 떠난 지 10년간 통목욕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다. 원룸 욕실은 욕조도 없고 외풍이 심해 추웠다. 느긋이 몸을 씻을 여건이 안 됐다. 그렇지만 전셋집엔 욕조가 없었다. 주인이 떼어버린다고 했다. 전셋값은 2년 후 2천만 원 오르더니 2년 후 또 2천만 원 올랐다. 1827년쯤 그린 작가 미상의 풍자화 뉴욕의 이삿날이 떠올랐다. 19세기 뉴욕의 주택임대차 계약은 매년 5월 1일에 만료됐다. 이삿날, 무빙데이라고 한 이날이면 도시는 마비됐다. 만성적인 주택난에 시달리던 뉴요커들이 짐을 싸들고 몰려나와 갈 곳을 찾아 헤맸기 때문이다. 수레가 뒤집히고 짐이 쏟아지고 사람들이 넘어지는 그림 속 대혼란이 남 이야기 같지 않았다. 그래서 집을 샀다. 더 이상 2년마다 마음 졸이고 싶지 않았다. 마침 옆집이 매물로 나와 있었다. 욕조가 있었다. 주저앉고 계약했다. 이사를 마치고 볕 좋은 어느 오후 빨래를 돌리고 욕조에 물을 가득 받아 상경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목욕을 했다. 마음껏 때를 불려 이태리 타올로 빡빡 밀었다. 목욕을 마치고 나왔더니 세탁기가 다 돌아가 있었다. 뽀송뽀송한 타올로 머리를 닦으며 베란다에 빨래대를 펼치고 봄 햇살에 빨래를 말렸다. 눈물 나게 행복했다. 단지 욕조가 생겼을 뿐인데. 자, 이런 칼럼인데요. 이 곽 차장 이런 분들이 대다수 우리 30대, 40대 국민들일 겁니다. 50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도 이분은 그래도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했네요. 15년 만에. 상경한 지 15년만 되도록 내 집 마련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이분의 그래서 우리들의 삶, 서민들, 중산층까지도 그래요. 아주 부자들 빼놓군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상류사회도 고통을 받잖아요. 세금을 때리니까. 집 팔라고 내놨다가 다시 안 판다고 전화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도세 그냥 엄청 때리니까. 그러니까 못 파는 거야. 팔고 싶어. 다주택자도 집을 팔게 퇴로를 열어줘야 되는데 못 팔어. 집 없는 사람은 계속 못 사. 집값은 계속 올라가. 전세값 올라가는 거 그냥 구경도 못해. 월세 올라가. 수입은 뭐 그냥 그렇든지 오히려 더 적든지 뭐 그래. 세금 폭탄해. 온 국민이. 이렇게 왜 그러냐? 여기 레닌 얘기 나오잖아요. 자기네 표밭으로 만들라고
부자는 부자에게 세금 고통 안겨주고 서민은 서민에게 집 없는 서름, 목욕탕 없는 서름, 2년마다 세 올려줘야 하는 서름. 뭐 하는 겁니까? 어쩌자는 겁니까? 이제 멈추십시오. 더 이상 이렇게 표밭갈이하고 땜빵식 응급조치하면서 그저 표밭은 그냥 집 못 사게들 이제 다 들통났어요. 더 못 참을 거예요, 국민들이. 이제 어떻게 이 벌을 다 받으려고 그래요. 너네들의 권력 욕심에 온 국민을 못 살게 하고 더 이상 못 참아, 국민들이. 이제 멈추십시오. 점잖게 얘기할게요. 멈추지 않으면 한번 그럼 보든지,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 맛을 한번 보든지, 계속 이렇게 해보시든지 어떻게 되는지 국민들이 보여줄 겁니다. 똑바로 당신들이 오늘 저지르고 있는 행동을, 그 짓거리를 1년 후에 어떤 심판을 받는지 똑바로 지금 오늘을 마음껏 기분 좋게 입 찢어가면서 행복하게 지금 누리면서 기억의 스크랩 속에 저장해 두시기를. 1년 후에 무슨 짓을 당할지, 무슨 일을 당할지, 2년 후에 당신들이 어디가 있을지 똑바로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위정자들 더 이상 말 안 합니다. 기억만 해두세요. 부탁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